안녕하십니까. 지팡이 튜브 정희섭입니다. 첫 시간인데요. 이 첫 시간의 주제로 저는 이 장기화 기간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. 장기화 기간을 다들 운영하고 계시고 어쩌면 저희보다 더 많이 오래 운영하신 분들도 많은데 내가 장기화 기간 운영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즉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팡이가 바라보는 이 장기화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? 한번 요걸 좀 얘기함으로써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또 저희가 앞으로 이 지팡이 튜브를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 대해서 한번 가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. 이 장기화 기간은 뭔가라는 그 주제 전에 저희가 자주 질문을 듣는데요. 한 30만 건 정도의 그 질문을 듣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질문들을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. 돈이 안 돼요. 자꾸 돈이 들어가요. 라는 질문이 일단 가장 많습니다. 제일 첫 번째로. 두 번째가 기관 통장에 잔고가 많은데 어떻게 써야 하나요? 하는 이런 문제도 좀 많죠. 이게 좀 대별되는 질문이에요. 뭐냐면 위는 운영이 어려우시다는 거고 밑에는 어때요? 운영이 잘 돼서 돈 쓸 거 걱정하신다는 얘기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개인 법인, 이 주체성에 대한 질문도 종종 들어옵니다. 그리고 흔한 게 뭐뭐 때문에 벌금 냈던데 정말이에요? 라는 이런 질문들, 실제 운영상에 있는 질문들도 많이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장기화 기간을 바라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빵가게는요, 빵을 팔아야 되죠. 그것도 많이 팔아야 됩니다. 적게 파는 게 아니라 많이 팔아야 되는 거고, 과일 가게는 과일을 팔죠. 역시 많이 팔아야 되죠. 그러면 장기화 기간도 뭔가 뭐 하는 거잖아요. 여기 뭘 팔까요? 장기화 기간은. 그리고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? 또 얼마나 많이 파는 거가 무한정 좋기만 할까요? 이 장기화 기간은. 그래서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랬다고 한번 이 장기화 기간에 대해서도 대표님들하고 저희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좀 틀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하겠다. 이런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,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좀 더 운영에 도움이 되실 거고 목적하는 바를 빨리 이루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 장기화 기간에 대해서 한 번씩 하나씩 좀 훑어보자. 이런 취지에서 장기화 기간이라는 주제를 첫 시간으로 잡은 겁니다. 이 장기화 기간은 뭘까? 대표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노인장기화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건 맞습니다. 이건 대표님들이나 저희나 똑같을 테고,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.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. 마치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야. 비영리인데 저 사람 뭔 소리야?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후에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 추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장기화 기간도 역시 어때요?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거든요. 돈이 목적이라는 거죠. 앞으로는 이 돈 얘기를 제가 굉장히 좀 많이 할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 다음부터 좀 자주 하겠습니다. 이 서비스 제공업체니까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죠. 뭐 공생, 요양원, 주야간보호, 방문요양, 복지연구, 방문간호, 방문목욕, 단기보호. 요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거고 저희가 관심 있는 대상도 이 급여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, 즉 급여가 제공되는 요거에 대한 겁니다. 그래서 한번 오늘은 요걸 한번 주제별로 한번 이 급여별로 한번 좀 분류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먼저 처음 시작이니까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크게 이제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로 나누시는 건 다들 아시고요. 일단은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한번 제가 훑어보겠습니다. 흔한 이제 요양원, 이게 4,283개입니다. 좀 다르죠? 다른 이제 요양원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게 틀려요.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수익이 나느냐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, 집중되고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인데, 공생은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. 1,789개. 그리고 사실은 공생은 단독으로는 설립, 즉 운영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빨리 요양원과 좀 합쳤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주야간보호는 가장 핫한 급여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5년 전부터 세미나 때 주야간보호들 하세요. 이거 괜찮습니다 해서 그런 그 덕인지 몰라도 그때 한 1,000 몇백 개밖에 안 되던 게 지금은 거의 5,000개나 지금
5,000개죠. 거의 4,978개니까 증가를 했어요. 이거 아마 제공이 큽니다. 제일 큽니다. 그리고 재가급여 중에 이제 이 단기보호는 주야간보호에 이제 붙어 있는 거라서 이건 131개밖에 안 되고 사실은 이제 좀 이제 설명을 배제하는 게 좀 맞고요. 여기 따라서 좀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방문 요양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건데 이 방문 요양이 16,577개예요. 8월 31일 기준으로 굉장히 많죠. 대부분이 실체하는 기간입니다. 이 숫자는. 그 다음에 이제 방문 목욕은 대부분 방문 요양과 함께 하시는 분이 많고 11,628개. 이게 이제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대부분 허가를 다 내놓으세요. 그냥 종류별로 다 나는 할 거야 라고 다 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같이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고요. 또 하나는 이 방문간호인데 방문간호는 816개. 이것도 이제 요양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단독으로 하시는 경우보다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핫하다고 하는 이 복지연구. 지금 이제 요새 세미나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하면 이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할 겁니다. 복지연구 이거 핫해요 하고. 근데, 제가 얘기 안 해도 빠르게 들고 있어요. 그래서 현재 1970개나 된다. 굉장히 많죠?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장기요양 기관들입니다. 이 장기요양 기관의 숫자를 전부 더해보면 42,172개예요. 굉장히 엄청난 숫자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방문 요양에 방문 목욕 이런 거 같이 하시니까 이 복수를 빼면요. 실제 기간은 27,065개예요. 8월 31일 기준으로. 여기에서 이제 대표님 한 분이 그 2군데, 3군데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비전이 있다 그래서 요 복수를 또 한 번 빼면 한 25,000분 정도가 기관은 27,000개가 맞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운영하시는 그 대표님들은 한 25,000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저희는 이제 추산을 하는 거예요. 이건 숫자가 없으니까 복수를 빼는 게 어렵고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위한 기간을 좀 분류를 했어요.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시설은 어르신의 입소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요 기준을 요양원 공생으로 이제 좀 잡았고 요거 이제 일반적으로도 시설이라고 얘기하죠. 요거는 그 다음에 데이케어 센터라고 많이 하시죠. 주간보호 단기 보호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어르신의 유치원이라고들 많이 하시고요. 광고에도 대부분 어르신의 유치원 이렇게 이제 문구를 많이 쓰시죠. 그 다음에 이제 제가는 선생님의 이제 방문 왔다 갔다 이렇게 마치 이제 용역 서비스 즉 도우미 서비스 파견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방문이 위주가 되는 거고 보통 요목간 하죠. 요양 목욕 간호가 주축이 되는 거고요. 뭐 이외에 이제 복지용은 별도로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분류를 해봤다. 이제 이 기관을 분류한 이 위주들의 어쩌면 시설, 데이케어, 제가 이런 순으로 좀 설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꼭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때 현안이 들어오는 대로 한번 제가 따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이제 회계를 하는 거니까 주로 회계 위주로 많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아까 이거 분류 규칙은 회계상으로 어때요?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서 이렇게 분류를 해본 겁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첫 시간인데 끝으로 한번 이 댓글과 공감은 좀 꼭 좀 좋아요, 추천 뭐 이런 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